삼성 SDI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3% 감소했는데 영업이익은 45.5%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2.6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1.7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원부재료 가격 추이 검증 한계가 있다, 이런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9조 1,700억을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6.3% 감소했는데 재고는 3.3% 감소시켰고 매출원가가 10.3%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이 22% 증가했고요. 판매관리비가 17.4%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3,191억 원으로 41.9%가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률 1.2% 상승한 것으로 산출되고 원가 생산성은 0.01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6조 8,590억 원으로 9.5%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에 대비 3.2%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부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율은 2.6% 상승했습니다. 마진율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운영경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생산성이 1.16으로 0.05포인트가 상승했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3,214억 원으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23억 3,300만 원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과 반제품 WCAI가 21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로는 530억 원이 감소했고요. 온 부재료는 증가했습니다만 미착품이 637억 원 감소한 게 크게 감소한 것으로 그렇게 공시가 됐습니다. 제공품, 위프가 없다면 생산 공정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동종업종도 과연 그런 것인지 그것은 매우 궁금합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제품 등의 변동이라고 표현했어요. 플러스 211억 9,700만 원인데 감소했다는 뜻이고 실질적으로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재고자산 명세에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형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왜곡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4%가 감소했습니다. 운영경비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판매관리비는 증가했더라도 공장 가공비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나 다를까 이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나오는데 금액상 16.7%가 감소했습니다. 가공 비율은 0.8% 감소했고 생산 재료 비율은 0.8% 상승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원부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되죠. 이렇게 좀 모순이 되면은 조금 좀 분석하는데 좀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의 금액과
그 증감액과 그다음에 비성분에서 제시한 금액이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WCAI다 하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아주 표준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PQ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합니다. 또 생산 재료비도 일치를 하고요. 다만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을 좀 현금 흐름식으로 이 얘기를 해보면은 현금이 2033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2033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530억 분이 줄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1,500억이라는 현금이 어디서 들어왔느냐?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 주면은 금액이 1,587억 원이 차이가 있는데 전년도께 일치를 한다면은 요거는 뭔가 그 특별 원인이 있는데 정확하게 표현이 안 되고 이 수치를 찾을 수 있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삼성 디스플레이라고 비상장 자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그 자산 양수도 자산을 넘겨가지고 현금이 들어온 식으로 인식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운영경비 중에서 인건비만 보자면은 인건비가 6,367억 원으로서 1.2%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는 근데 반대로 725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자산 아까 그 양수도 중에서 재고가 넘어갔다고 그러면은 인원도 넘어간 건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거꾸로 늘었다고 그런다면은 거꾸로 삼성 디스플레이를 흡수 합병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아까 그 현금의 그 해석은 달리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청산할 게 있었다 뭐 이런 거로 또 얘기가 돼. 그 양수도기 때문에 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그 추적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습니다. 영양평가지표로서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는데 실업률은 상승을 했습니다.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16.3%로 올라갔어요. 이런 것들이 뭐하고 큰 영향을 받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선 찾을 수 있는 게 매출 채권 회전율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수급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매출 채권은 이제 기타 채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신 반대로 원부 재료 가격 매입 채무 대금 지급 속도는 빨라졌죠. 자, 자기네들은 수급은 늦게 하고 납품 협력업체한테는 돈을 빨리 주고 있다. 이런 그 거래 상황이 뭘 칠까 하면은 돈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거래 상황은 안 좋다는 얘기인데 다만 그래서 판매 가격을 올려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삼성 SDI 상황은 네 번째 상황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역방향이면은 불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삼성 SDI는 우리는 그런 기업이 아니요 해가지고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부 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 외에 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그 투명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개연성 가정은 무효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가중평균으로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요게 18.4% 원부 재료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소형 전지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전체 뭐 대형 전지
소형 전지라고 표현했으면 분명히 대형 전지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대형 전지 가격은 공개를 안 한 거고, 이거를 그 전체 그냥 전지 매출액이라고 간주를 해서 하면은 5.7% 내려갔고, EMC라고 아마 여러 건 또 물건이 있는 모양인데, 요건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가중 평균을 하면은 5.2% 내려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대로 해석을 하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는데 적게 가격을 인하했으니까 상대적으로는 인상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얘기한 걸 조견표로 만들었는데, 한마디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냐 그러면 하락한 거로 반대로 나타나고, 판매 가격은 상대적 상승으로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검증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업물가지수라는 거 한국은행이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는 일본 따라 마셨다고 하는데, 이 기업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하나만 가지고도 버벅대는데,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또 쓰는 표현들이 나온 게 생활물가, 그 다음에 근원물가, 이런 자꾸 말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서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식품 및 이 기타 이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소비자 물가에는 들어가지만은 생활물가에는 집어넣고 소비자 물가는 뺀다고 그러던가요? 그런 물가에 뺀다고 그러나? 저건 헷갈리게 세 가지 용어로 소비자 물가를 헷갈리게 하고 있어가지고 최근 언론 보도는 소비자 물가가 2%대에서 안정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활 물가로 보자 그러면은 아니올시다다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좋다 이게요. 소비자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경제에 돌아가는 기본은 기업에서부터 지금 나오는 거니까, 농업에서도 농업법에 인해서 나오는 물가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기업 물가도 좀 해보자 하는 얘기는 올해 들어와서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전년도 매출 실적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는 진도율이 46.3%뿐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좀 매출액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제 예측 수준은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릴 것이다 라는 것 외에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 매출액은 18조 3,400억 하게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운영 경비 기준으로 해서 뽑는 거고요. 매출 재료비 기준에서 뽑아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8조 3천억을 확정한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좀 더 노력을 해보자 해서 재고회전율이 25.1회전 예상이 되는데 26.5회전까지만 5.6%더 노력을 못하겠느냐. 만약 이게 달성이 된다면은 매출은 19조 3천억 원대를 해서 영업이익은 8,500억 원대로 약 2,500억을 올릴 수 있다. 때문에 재고 회전율의 상승이 영업이익률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도 통계적인 측면이 나오게 되는데, 재고가 좀 감소했거든요. WCAI만 기준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일반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있는데 거꾸로 하락을 했죠. 요걸 그래서 가로친 이유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이렇게 안 맞아떨어질 때는 뭔가 특별 원인이 있는데, 아까 현금 흐름표에서 얘기했듯이
자산 양수도에 1,500억 원대가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원가액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36만 5,5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0만 원대가 내려갔습니다. PBR은 3.34에서 1.7로 떨어졌고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가 지금 다 안 좋은 거로 나오죠. 주주는 삼성전자가 19.58%, 연금공단이 7.72%, 블랙락 펀드가 5%, 외국인 38.19%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